72세 환자 한 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리타 선생님 5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해왔는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아픈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건강 심장 전립선 심지어 감각까지 서서히 해치고 있던 것은 바로 자위 방법이었습니다. 자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위하는 방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년 남성들처럼 그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나리타 박사입니다. 1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60세 이상 남성들이 수치심이나 약물 혼란 없이 근력 혈액순환,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위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특정 은밀한 습관이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조용히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자위 실수 7가지와 이러한 실수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성적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저는 매주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실제적인 의학적 정보를 공유합니다.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 커뮤니티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여러분의 뇌와 신체가 쾌감을 경험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포르노를 주요 자극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60대 후반에서 70대 남성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쾌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들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도한 자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0세 이후에는 쾌감, 동기부여, 만족감을 담당하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고강도의 성인 콘텐츠에 의존하면 뇌는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자극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영상 클립이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자극이 쏟아지면서 뇌는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그래서 몸은 건강하더라도 뇌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접촉은 무뎌지고 친밀감은 멀어지며 쾌감은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더 나쁜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도파민 피로 때문입니다. 뇌가 이 정도의 인위적인 흥분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각이나 흥미가 무뎌졌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뇌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나세요. 촉각호흡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다시 쾌감을 느껴보세요. 몸이 자연스러운 흥분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도록 하세요. 끝없는 도파민 과다 분비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해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병위에 앉아서 자위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화장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문이 잠기고 방해받을 일도 없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류는 전립선 발기력, 심지어 방광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특히 자위를 할 때 이러한 동맥과 신경을 압박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관들을 조용히 손상시키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타구니, 통증, 소변량, 감소 소변 후 잔뇨, 골반 긴장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이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골반 부위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피하세요. 서거나 기대거나 심지어 누워보세요. 몸이 숨 쉴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전립선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놀라웠다면 다음 실수는 훨씬 더 흔한데 자세가 아니라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서두르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서 많이 보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자위 행위를 귀찮은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신경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몸은 치유 호르몬을 분비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옥시토신이 풍부한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정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몸은 진정한 해소의 이해점을 얻지 못합니다. 만족감 대신 기력이 소진되고 활력 대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패턴이 뇌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얕고 단절된 것이 됩니다. 감수성, 지구력, 흥미를 잃게 되죠. 해결책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의도적으로 보내세요. 이제 당신의 신경계는 급격한 긴장이 아닌 차분한 자극을 통해 활력을 얻습니다. 더 이상 결승선은 없고 오직 연결만이 있을 뿐입니다. 연결에 대해 말해야 하자면 다음 실수는 대부분의 남성이 완전히 간과하는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조절력부터 자신감까지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골반저근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방광 전립선 그리고 성기 아래에 위치하며 발기 강도부터 방광 조절까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그 위에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예전에 68세에 은퇴한 소방관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지만 왜 성기능이 저하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약한 골반저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세의 스트레스, 그리고 골반 부위와의 단절로 인해 그의 기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위하거나 더 나쁘게는 아래로 누르거나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위하면 근육이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사정 후 소변이 새거나 발기가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골반저근 활성화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흥분했을 때 소변을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부드럽게 수축시키세요. 몇 초 동안 유지한 다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향상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꾸준히 하면 조절 능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너무 잦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하는 걸까요? 다섯 번째 실수 빈도를 잘못 정하는 것, 너무 작거나 너무 적은 것. 이 주제는 많은 남성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양쪽 극단 모두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쾌감이 재충전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드물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신경이 둔해지고 심지어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리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 2회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리듬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액순환 장애와 피로를 예방합니다. 이것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나이대에는 몸이 조용히 말하고 당신의 역할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도가 완벽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바로 다음 대부분의 남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압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해롭지만 간과하기 쉬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둔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세게 누르거나 더 꽉 쥐거나 더 거친 표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음경의 신경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미세 파열 흉터 조직, 형성 탄력 감소, 심지어는 피레네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음경 만곡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마찰로 인한 외상으로 감각을 서서히 잃어가는 남성들을 보아왔습니다. 힘을 쓴다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을 파괴할 뿐입니다. 또한 이는 뇌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쾌락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더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우리 몸은 처벌이 아니라 인내와 보살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실수,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 실수는 감정 교감 의도 없이 자위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중년 남성들은 자위 중에 교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위는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 조용하고 기쁨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쾌락을 위해 자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나 외로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위 행위에서 감정이 사라지면 치유의 잠재력 또한 사라집니다. 뇌에서 불안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연결,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멈추고 도파민도 더 이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절정에 도달했지만 직후에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절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 신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몸호흡 활력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연결하기 위해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만지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여전히 감각을 느끼고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마음 챙김을 그 공간에 되돌려 놓으면 의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경계 전체가 치유됩니다. 이제 7가지 실수를 살펴보았으니 이 모든 것을 간단하고 실용적인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적 과잉 자극을 줄이세요. 화면 대신 감각과 상상력에 집중하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화장실을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돕는 편안한 자세로 기대 앉으세요. 리듬을 늦추세요. 급한 마음이 아닌 휴식의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골반 저근을 사용하세요. 가벼운 수축은 조절력을 키우고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주파수를 찾으세요. 일주일에 1, 2회 의식적으로 하면 전립선과 호르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손길을 사용하세요. 항상 힘이 아닌 혈액순환과 편안함을 우선시하세요. 감정을 다시 느끼세요. 감사호흡, 그리고 연결은 가장 강력한 성생활 향상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는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훌륭한 남성들이 기별 조용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앤 온한 여성으로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전성기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습관이 아닌 의식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에 그러한 관심을 기울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즐거움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회복되며 자신이나 파트너와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노화는 활력의 끝이 아닙니다. 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러니 속도를 늦추고 다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저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남성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나리타 박사입니다. 매주 여러분이 어떤 나이대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절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2세 환자 한 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리타 선생님 5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해왔는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는 아픈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건강 심장 전립선 심지어 감각까지 서서히 해치고 있던 것은 바로 자위 방법이었습니다. 자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위하는 방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년 남성들처럼 그는 자신의 몸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나리타 박사입니다. 1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60세 이상 남성들이 수치심이나 약물 혼란 없이 근력 혈액순환, 그리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위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특정 은밀한 습관이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조용히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자위 실수 7가지와 이러한 실수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성적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저는 매주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실제적인 의학적 정보를 공유합니다.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 커뮤니티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여러분의 뇌와 신체가 쾌감을 경험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포르노를 주요 자극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60대 후반에서 70대 남성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쾌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들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도한 자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0세 이후에는 쾌감, 동기부여, 만족감을 담당하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고강도의 성인 콘텐츠에 의존하면 뇌는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자극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영상 클립이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자극이 쏟아지면서 뇌는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그래서 몸은 건강하더라도 뇌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접촉은 무뎌지고 친밀감은 멀어지며 쾌감은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더 나쁜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도파민 피로 때문입니다. 뇌가 이 정도의 인위적인 흥분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각이나 흥미가 무뎌졌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뇌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나세요. 촉각호흡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다시 쾌감을 느껴보세요. 몸이 자연스러운 흥분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도록 하세요. 끝없는 도파민 과다 분비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해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병위에 앉아서 자위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화장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문이 잠기고 방해받을 일도 없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류는 전립선 발기력, 심지어 방광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특히 자위를 할 때 이러한 동맥과 신경을 압박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관들을 조용히 손상시키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타구니, 통증, 소변량, 감소 소변 후
잔뇨, 골반 긴장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이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골반 부위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피하세요. 서거나 기대거나 심지어 누워보세요. 몸이 숨 쉴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전립선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놀라웠다면 다음 실수는 훨씬 더 흔한데 자세가 아니라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서두르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서 많이 보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자위 행위를 귀찮은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신경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몸은 치유 호르몬을 분비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옥시토신이 풍부한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정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몸은 진정한 해소의 이해점을 얻지 못합니다. 만족감 대신 기력이 소진되고 활력 대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패턴이 뇌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얕고 단절된 것이 됩니다. 감수성, 지구력, 흥미를 잃게 되죠. 해결책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의도적으로 보내세요. 이제 당신의 신경계는 급격한 긴장이 아닌 차분한 자극을 통해 활력을 얻습니다. 더 이상 결승선은 없고 오직 연결만이 있을 뿐입니다. 연결에 대해 말해야 하자면 다음 실수는 대부분의 남성이 완전히 간과하는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조절력부터 자신감까지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골반저근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방광, 전립선, 그리고 성기 아래에 위치하며 발기 강도부터 방광 조절까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그 위에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예전에 68세에 은퇴한 소방관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지만 왜 성기능이 저하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약한 골반저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세의 스트레스, 그리고 골반 부위와의 단절로 인해 그의 기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위하거나 더 나쁘게는 아래로 누르거나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위하면 근육이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사정 후 소변이 새거나 발기가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골반저근 활성화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흥분했을 때 소변을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부드럽게 수축시키세요. 몇 초 동안 유지한 다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향상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꾸준히 하면 조절 능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너무 잦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하는 걸까요? 다섯 번째 실수 빈도를 잘못 정하는 것, 너무 작거나 너무 적은 것. 이 주제는 많은 남성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양쪽 극단 모두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쾌감이 재충전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드물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신경이 둔해지고 심지어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리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 2회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리듬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액순환 장애와 피로를 예방합니다. 이것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나이대에는 몸이 조용히 말하고
당신의 역할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도가 완벽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바로 다음 대부분의 남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6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압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해롭지만 간과하기 쉬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둔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세게 누르거나 더 꽉 쥐거나 더 거친 표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음경의 신경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미세 파열 흉터 조직, 형성 탄력 감소, 심지어는 피레네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음경 만곡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마찰로 인한 외상으로 감각을 서서히 잃어가는 남성들을 보아왔습니다. 힘을 쓴다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을 파괴할 뿐입니다. 또한 이는 뇌 구조를 바꿔놓습니다. 쾌락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더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우리 몸은 처벌이 아니라 인내와 보살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실수,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 실수는 감정 교감 의도 없이 자위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중년 남성들은 자위 중에 교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위는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 조용하고 기쁨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쾌락을 위해 자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나 외로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위 행위에서 감정이 사라지면 치유의 잠재력 또한 사라집니다. 뇌에서 불안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연결,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멈추고 도파민도 더 이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절정에 도달했지만 직후에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절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 신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몸호흡 활력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연결하기 위해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만지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여전히 감각을 느끼고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마음 챙김을 그 공간에 되돌려 놓으면 의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경계 전체가 치유됩니다. 이제 7가지 실수를 살펴보았으니 이 모든 것을 간단하고 실용적인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적 과잉 자극을 줄이세요. 화면 대신 감각과 상상력에 집중하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화장실을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돕는 편안한 자세로 기대 앉으세요. 리듬을 늦추세요. 급한 마음이 아닌 휴식의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골반 저근을 사용하세요. 가벼운 수축은 조절력을 키우고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주파수를 찾으세요. 일주일에 1, 2회 의식적으로 하면 전립선과 호르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손길을 사용하세요. 항상 힘이 아닌 혈액순환과 편안함을 우선시하세요. 감정을 다시 느끼세요. 감사호흡, 그리고 연결은 가장 강력한 성생활 향상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2년 동안 훌륭한 남성들이 기별 조용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앤온한 여성으로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전성기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습관이 아닌 의식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에 그러한 관심을 기울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즐거움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회복되며 자신이나 파트너와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노화는 활력의 끝이 아닙니다. 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러니 속도를 늦추고 다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저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남성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나리타 박사입니다. 매주 여러분이 어떤 나이대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절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